저는 아나스타샤 포포바입니다. 27살 러시아군 장성의 외동딸로 태어나 군인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죠. 하지만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사하고 난 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희망을 준 것은 뜻밖에도 아버지의 전우가 있다는 먼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진짜 전우애가 무엇인지,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찾아 떠난 여행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감동을 만나게 되었죠. 이것은 전사의 딸이 평화의 땅에서 다시 꽃피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방부에서 온 장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죠. 포포바 중장께서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전해진 아버지의 전사 소식. 제 가슴속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27회 동안 저에게 아버지는 영웅이었거든요. 러시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체첸 전쟁부터 시리아 파병까지 조국을 위해 몸바친 군인. 그런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전해준 건 명예훈장 하나와 소액의 보상금 뿐이었어요. 30년 넘게 조국에 헌신한 군인의 죽음이 그게 전부라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게 아버지가 받을 대우입니까? 장교는 대답 대신 서류를 건네며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인의 명예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이 찾아왔는데 그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거든요. 아나스타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살아남은 우리가 더 중요하지. 제가 믿어왔던 전우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뿐이었죠.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료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아버지의 옛부하였던 세르게이 대위가 찾아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나스타샤, 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전우가 한 명 있었어. 한국 사람이야. 한국이요? 응, 최진수라는 이름의 한국군 대령이었지. 내 아버지와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함께 복무했는데 진짜 형제 같은 사이였거든. 세르게이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진짜 전우 정신이 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전우애가 한국에 있다는 거였죠. 아버지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머나먼 타국에 있다니. 한국에서 진짜 전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세르게이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분명 그랬을 거야. 가서 확인해보라고 말이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패하고 무관심한 이곳을 떠나 한국에서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진짜 전우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요. 아버지의 유품인 군번줄을 가슴에 품고 저는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모스크바 셰레메티에보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러시아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9시간 반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 생각에 잠겼죠. 가슴에 품은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상상해봤어요. 아나스타샤, 진짜 전우는 국경을 넘어서도 서로를 기억하는 법이란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멋있는 말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질서였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고 사람들 표정도 밝아 보였죠. 러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분위기가 공항 전체에 흘렀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제가 긴장하고 있는 걸 눈치챈 직원이 러시아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배려해주는 나라가 있다니. 공항 로비에서 최진수 대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무장해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왠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최진수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키 큰 중년 남성으로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해서 군인 출신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아나스타샤 양이군요. 포포바 중장의 따님. 반갑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하는 최 대령을 보며 저는 감격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당신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시리아에서 함께 복무할 때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최 대령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공항에서 나오며 최 대령이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전직 군인들과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죠. 봉사활동이요? 네, 한국에서는 전직 군인도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우를 잊지 않는 나라가 진짜 조국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여기서 저는 정말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장 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 풍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전우가 있는 이 땅에서 저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최 대령이 저를 처음 데려간 곳은 용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비였습니다. 높이 솟은 기념탑 앞에 선이 숙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 당신 아버지와 저의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최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곳에 오셨다고요? 네, 2015년 한러 군사교류 프로그램으로 왔을 때예요. 이 참전비를 보고 한참 동안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최 대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기념탑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용기는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다. 그때 저는 당신 아버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소 조국과 명예만 강조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자라서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최 대령과 함께 참전비에 헌화를 하고 나서 저희는 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물병원 한쪽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와서 무료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최 대령과 함께 일하는 전직 군인들이 정성스럽게 돌봐드리고 있었죠. 이분들은 모두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셨는데 노년에는 외로우시거든요. 한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냐?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6.25 때 함께 싸운 외국 군인의 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 눈이 번쩍 뜨셨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전우의 딸이네. 어서 와라, 어서 와.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아버지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할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오셨어요. 얘야, 이거 가져가거라.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야.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뭔 소리야. 넌 우리 손녀나 마찬가지야. 가족한테 뭘 따지냐?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라니 혈연도 아닌 저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다니. 그날 밤 최 대령 댁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가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양, 가족을 잃은 건 슬프지만 명예는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의 명예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진짜 명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명예는 러시아의 훈장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기억과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최대령 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부인분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도 모두 환한 미소로 인사해줬습니다. 아나스타샤 양 어서 와요.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최대령의 부인 김순희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또 가슴이 뭉클해졌죠. 오늘은 시아버님 제사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함께 도와주실래요? 제사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가족들이 하는 일이라면 저도 돕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김순희 여사와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도 서로 도우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는군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야죠. 돌아가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요. 며느리 중 한 분이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이라는 걸 말이죠. 김순희 여사가 저에게 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야 간이 잘 배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져요. 제가 서툴게 나물을 무치자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최대령의 어머니셨죠. 어머나, 이 예쁜 아가씨가 누구냐?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진수 아버지 전우의 따님이거든요. 아이고, 그럼 우리 가족이네. 어서 와라. 할머니가 제 볼을 토닥토닥 만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는 모습이 숙연했어요. 제사는 조상의 넋을 기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후손들이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리는 전통 문화라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죽은 사람의 명예는 산자가 지키는 거예요. 최대령이 제게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제사가 끝나고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는 시간이 왔어요.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제 가방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내셨어요. 이게 내 아버지 군번줄이지?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군번줄을 정성스럽게 닫기 시작하셨어요. 날꽃대 묻은 군번줄이 할머니 손을 거치니 반질반질 빛이 났죠. 우리 아들도 군인이었어. 전쟁터에서 죽었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군인 가족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내 아버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텐데. 할머니가 깨끗해진 군번줄을 제 손에 돌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군번줄에는 우리나라 정성도 담겨 있어. 내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전혀 모르는 할머니가 제 아버지를 위해 이런 정성을 쏟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건 혈연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걸 말이죠. 제사는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하던데 정말로 저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준 거였어요. 최대령이 저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은 피보다도 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이죠.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정이었던 거예요. 박민호 병원장님은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전직 군인들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시죠. 국군수도병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러시아에서도 군 병원은 특별한 곳이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박민호 병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포포바 중장의 따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억하고 말고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웅이었어요. 박 병원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웅이라니요? 시리아 파병 당시 저희 대원 한 명이 급작스러운 부상을 입었을 때 포포바 중장님이 직접 헬기를 타고 구하러 오셨거든요. 그때 아니었다면 그 대원은 죽었을 거예요. 박 병원장이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동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분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여러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었는데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었죠. 병원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할아버지들과 함께 싸웠던 외국 군인의 따님이세요.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셨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전우의 딸이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전우의 딸 만나는데 뭐가 아프겠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 고맙다고 전해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감사하게 기억되고 있다니요. 박 병원장이 저를 한쪽으로 이끌고 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양, 너희 아버지는 전사했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며 사는 것도 다 그분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을 배워서예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진짜 군인 정신이 뭔지 당신 아버지가 보여주셨거든요. 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박 병원장도 그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료실에서 나온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굴레로 경례를 하시는 거예요. 포포바 중장님의 따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 아버지는 우리의 은인이셨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다쳤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업고 뛰어주셨어. 그때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정말요? 그럼. 그분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야. 아버지께 고맙다고 꼭 전해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 병원장이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양, 무명의 전사였던 당신 아버지가 이곳에서는 존경받는 영웅이에요. 그분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어요.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명예는 러시아의 훈장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감사의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죠. 타국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저도 이어받아 살아가겠다고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러시아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게 즉시 귀국하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포포바 아나스타샤는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여 즉시 러시아로 돌아올 것을 명한다. 공문을 읽으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돌아오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최대령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SNS 때문일 거예요. 아나스타샤 양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령이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러시아 언론들이 제가 한국에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대서특필한 거였죠. 전사자의 딸이 적국에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러시아 군인의 딸이 한국에서 반역 활동. 기사 제목만 봐도 악의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평화롭게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마치 조국을 배신하는 것처럼 묘사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보도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여기서 경험한 따뜻함과 사랑을 러시아 정부는 배신으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 인터넷 댓글들이었어요. 전사자 딸이 뭐 하는 짓이냐? 조국을 버리고 적국에서 놀고 있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실망했을 것. 하지만 그런 비난과는 정반대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진짜 전우의 딸이 우리나라에 왔구나.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훌륭한 딸.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 최대령이 제게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당신을 전우의 딸로 존중해줘요. 러시아 정부의 억압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딸, 평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었죠.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했던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얘야, 러시아로 돌아간다고?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야.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줬는데 이제 우리가 널 지켜줄 차례야.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 가족이잖아.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혈연도 아닌데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다니. 최 대령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양, 여기서는 당신을 선량한 인간으로 대해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죠. 진짜 자유가 뭔지 경험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감시받고 통제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한국에 남으면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전우 딸 지키기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자발적으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우리가 지켜야 할 전우의 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환영한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진짜 조국은 나를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곳이라는 걸 말이죠. 러시아 정부의 압박과 한국 사회의 보호.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러시아 정부의 귀국 명령이 떨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 체류 연장을 허가해준다는 거였어요. 봉사활동 비자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최진수 대령님과 박민호 병원장님의 추천서, 그리고 지역 복지센터의 봉사활동 인증서가 있으니 문제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신 거였거든요. 최 대령이 저를 출입국 관리소까지 동행해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선량한 의도로 온 사람을 보호해줘요. 정치적 이유로 탄압하지 않죠. 정말 감사해요.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전우의 딸이니까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지역복지재단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나스타샤 양을 위한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장학금이요? 네, 전우 딸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거예요. 복지재단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지원해 드릴 예정이에요. 생활비와 한국어 공부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도울 차례죠.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혈연도 없고 국적도 다른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저녁에 최 대령 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아나스타샤,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최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한국에 정착할 수도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지지해 줄게. 김순희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행복한 곳에서 살아야지. 억지로 어디 가라고 할 수는 없어. 최 대령의 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어요. 이 할미가 보기에는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아버지도 여기서 행복했을 거야.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나스타샤, 진짜 조국은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대령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여기서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최 대령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 결정했어요. 당신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는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아버지의 군번줄을 태극기와 함께 제 방 벽에 걸어둔 거였죠. 아버지, 저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살겠어요.
군번줄과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조국이라는 걸 말이죠. 러시아에서는 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에서는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줬어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저를 지지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어요. 전사의 딸에서 평화의 사자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인 돌봄 복지사로 취업도 했죠. 아나스타샤, 오늘도 왔구나. 마을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가 오니까 벌써 좋아졌어. 할머니의 밝은 웃음을 보며 저는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땅에서 봉사하며 사는 삶이 정말 보람 있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제 상사인 김 대리가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씨 덕분에 할머니들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까 더 감동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할머니들에게 배우는 게 많아요. 한국의 정이 뭔지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들은 저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얘야,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최대령의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저도 가족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아나스타샨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와야죠. 김순희 여사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한국 전통 결혼식을 처음 봤어요. 한복 입은 신랑 신부가 정말 아름다웠죠. 아버지의 전우의 딸로서 축하 인사를 해주세요. 최대령이 저를 단상에 세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스타샤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입니다. 최대령님과 가족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곳에서 평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결혼식처럼 사랑이 꽃피는 자리에서 그걸 다시 한번 느껴요.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신랑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누나,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신부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앞으로 자주 뵈어요. 정말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최대령이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아나스타샤,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됐네요. 네, 저도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보시면 말이에요. 최대령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전쟁 없는 땅에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렸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평화의 가치가 뭔지 당신이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군번줄과 함께 걸어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죠.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벚꽃이 만개한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전우의 딸이 평화로운 한국에서 정을 배우며 새 삶을 시작한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어요. 전쟁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평화가 승리한 이야기.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짜 조국은 혈연이나 국경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아버지의 군번줄이 태극기와 함께 걸린 제 방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전사의 딸에서 평화의 사자로 제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힘으로 저는 오늘도 할머니들을 돌보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이겠죠. 전쟁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말이에요.